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꼭 이상하거나 나와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주는 도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피해 당신이 다른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사람이 조직을 떠나가게 돼도 또 다른 도라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그런 도라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것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때 유행했던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직장 생활이든 개인 간의 인간관계에서든 주변에 꼭 한 명 정도는 이런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은 당하는 사람은 질릴 대로 질린 상태인데 정작 본인은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꿈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어떤 도라이들이 있을까요? 혹시 당신 주변에 대수롭지 않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지 않으신가요?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타입으로 감정 기복이 극단적으로 심한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남달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별거 아닌 사소한 일도 이런 타입의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큰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은 사소한 일에도 야단법석을 떨거나 전전긍긍하는 등 뭘 해도 쉽게 상처받는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에 쉽게 빠져들고 주변에도 자신의 이런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자기 감정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피곤한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입은 주변 사람들이 격려와 위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작은 상황도 혼자 견뎌낼 힘이 부족해서 매사에 끙끙거리며 난리인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복원력, 즉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힘든 상황에 부닥쳐도 상처받지 않고 적응하는 힘. 일시적인 우울증세는 보일 수 있지만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힘.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언행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언행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의식해서 본인의 언행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까지 예민하게 살핍니다. 이런 타입들은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눈치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한 성격으로 내향적이고 신경질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상처받기 쉬운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언행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입니다. 풍부한 감수성이 오히려 독이 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 의도 없이 내뱉은 다른 사람의 말에 과하게 신경을 쓰거나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혼자 상처받기 쉬운 타입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조언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감수성이 비정상적으로 과민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타입과 엮이면 피곤해집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피할 수 있거나 하루아침에 얼굴을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굳어버린 심리 성향과 행동 패턴은 자동화되어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당신이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 그 사람에겐 비상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도 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왜곡되어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은 감수성이 보통 사람보다 과민하구나. 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약하구나. 하고 상대방의 심리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그런 언행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면 상대의 심리 메커니즘을 안다고 해서 절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 뒤에 숨겨진 심리 메커니즘을 지적해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분위기만 망치고 더 성가신 일만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도 지적은 금물입니다. 인간은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방어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결점을 지적당하면 불쾌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길 원합니다. 이런 타입의 사람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지 대부분 그러려는 의도로 의식적으로 피곤하게 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아,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라서 저렇게 언행을 하는구나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대응한다면 당신이 받을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누군가와 만나고 사귀는 행위는 기쁨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